오늘은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은 쇼핑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한 가지에 빠지면 그것만 사는 편인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남자는 쇼핑을 좋아해 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목을 가진 책인데 한마디로 쇼핑 에세이입니다. 쇼핑 에세이가 존재하는지 모르셨죠?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쇼핑 에세이. 요즘 워낙 뭔가 자기계발서라든지 위로를 하는 그런 종류의 에세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되게 특이한 쇼핑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이 쇼핑 에세이가 저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고 어떤 내용인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 무라카미 류라는 일본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고요. 이분의 직업은 소설 작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설을 집필하는데 시간을 들이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가끔 나와서 쇼핑을 하는 그런 평범한 남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쇼핑을 단순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쇼핑 중독이에요. 일단 쇼핑에 대한 책을 내실 정도로 쇼핑을 좋아한다는 걸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죠.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계기는 딱 하나입니다. 뒤에를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나는 도통 멋을 낼 줄 모른다. 옛날부터 흥미가 없었다. 그런데 20세기가 끝날 무렵 나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셔츠에 눈을 떴다. 밀라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 남자들이 모두 셔츠를 입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택시 운전사 아저씨부터 눈썹과 코에 피어싱을 한 청년, 은행원, 정치가까지 모두 긴 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것도 블루 계열 셔츠였다. 어디까지나 셔츠가 기본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뒤 패션에 대한 생각이 편안해졌다. 네, 여기 써져 있듯이 이분이 이탈리아의 밀라노라는 곳을 갔다가 이탈리아 남성들이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셔츠에 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20세기가 끝날 무렵이라니까 사실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은 정말 많은 셔츠를 구매해 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셔츠 말고도 사실 뭐 구두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이분이 셔츠 외에 빠진 어떤 쇼핑 물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분은 셔츠 구매에 약간 중독되신 분이랄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써져 있듯이 이분이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갔다가 이탈리아 남성들이 다 셔츠를 입는 것을 보고 많은 매력을 느껴서 셔츠에 중독이 됩니다. 사실 이 에세이에 중독이란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독자로서 제가 봤을 땐 약간 이분은 쇼핑, 특히 셔츠 쇼핑에 굉장히 중독인 것 같습니다. 셔츠를 고를 때 자기만의 기준이 딱 있어요. 아무 데서나 사지 않고 무조건 이탈리아여야 되고 이탈리아 안에서도 아무 가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말 소재 그리고 디자이너의 자신이 마음에 드는 셔츠를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벌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살 때 기본 10장에서 20장 이상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냥 이 작가님이 쇼핑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떤 셔츠가 마음에 들었고 어떤 셔츠를 언제 얼만큼 샀고 얼마를 냈고 어디 갔는데 어느 가게가 마음에 들었고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마다 이제 셔츠뿐만 아니라 여기 표지에도 있듯이 신발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분은 양말도 그냥 양말을 사지 않아요. 굉장히 특별한 소재여만 하고 이탈리아의 양말이어야만 해요. 굉장히 특이하시죠? 근데 이 책이 그냥 단순히 그런 쇼퍼홀릭이라고 하나? 그런 것에 관한 소설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굉장히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서 심심하지만은 않은 책인 것 같아요. 작가만의 개성이 완전히 확연히 드러나 있는 그런 에세이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비록 쇼핑에 관한 거긴 하지만 이 쇼핑에 대한 에세이를 읽으면서 이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는 것은 뭐 단순히 이 사람은 쇼핑을 좋아하는구나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쇼핑에 대한 글을 쓰는 문장 속에서 드러나는 이분의 성격과 특성이 굉장히 이분이
쓰신 소설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궁금증을 불러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몇 문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게 셔츠는 입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고 즐기는 것이어서 고른다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 여러분 보통 셔츠나 옷을 입으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옷을 꺼내고 이 옷 이쁘네, 이 옷 괜찮네, 입어야지 하고 입는 게 답니다. 근데 이분은 셔츠 하나 입으실 때도 이 셔츠는 입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고 즐기는 옷이다. 그래서 이 옷은 단순히 빼서 입는 게 아니라 고른다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셔츠에 대한 강한 사랑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이 책이 얼마나 되게 독특한지 아실 수 있겠죠? 읽는 내내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것 같으면서도 궁금해서 계속 읽게 되는 그런 특이한 에세이였어요. 다음 문장 또 읽어드릴게요. 평생 이어질 좋은 기분이란 어떤 것일까? 폭발적인 기쁨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폭발적인 기쁨이 평생 이어지면 우리는 아마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 죽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분명 매우 조용한 충실감, 성취감이 아닐까.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아요? 정말 평생 이어지는 좋은 기분이란? 근데 좋은 기분만 계속 있다면 우리는 지쳐서 결국 죽을지도 모른대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면 그 좋은 일도 좋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분이 쇼핑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쇼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쇼핑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쇼핑을 할 때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나요? 아까 했던 질문이긴 한데 저는 쇼핑을 딱히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어서 막 공감을 하진 않는데 어쨌든 되게 이분이 하시는 생각들이 정말 참 매력을 폭발시키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면 셔츠 5장, 리넨 셔츠 석장, 최고급 면 트렁크 22장, 이집트면 티셔츠 9장, 넥타이 3개, 여름 스웨터 석장, 파자마 1장을 산 뒤 내미는 가격을 보고 바닥에 그대로 드러놓을 뻔했다. 하지만 모두 샀다는 것. 네, 아무리 비싸도 이분은 마음에 들면 어떻게든 구매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사실 이 리뷰 영상을 찍을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얇고 그냥 쉽게 읽히는 책이면서도 리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상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가르침을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독특한 것 하나. 그래서 이 책을 리뷰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 때문에 그냥 리뷰를 하지 말아버릴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러기엔 좀 아까운 책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막 재미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재밌는 책은 아니었지만 뭔가 색다른 종류의 책을 읽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매력 뿜뿜 일본 작가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소설로는 뭐가 있냐면 몇 개만 읽어보자면 고흐가 왜 귀를 잘랐는지 아는가, 미소 수프, 오디션, 달콤한 안마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공생증, 노래하는 고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소설들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 작가님을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작가님이긴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 작가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남자는 쇼핑을 좋아해 라는 이 책의 무라카미 류 작가님은 이렇게 생기셨나봐요. 실제로 이렇게 생기셨나? 어쨌든 근데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 기준이 굉장히 철저하고 뭔가 읽어보면 고집도 은근히 있으실 것 같고 하지만 네, 아까 말했듯이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라서 이 책 그리고 표지도 되게 예쁘잖아요. 그쵸? 표지가 예뻐서라도 가격은요 9,800원입니다 여러분. 이 크기의 이 두께 9,800원이면 그렇게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품문고 가시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펼쳐보시길. 네, 여기까지 허접한
남자는 쇼핑을 좋아해 리뷰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빠이.